어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도 있었는데요. 박 장관이 탄핵 사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란 가담 혐의와 함께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추가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했었는데 과거 그때 그 논란이 됐던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네, 뭐 노려봤든 지금 쳐다봤든 째려봤든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가 이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논란일 텐데 지금 박 장관의 탄핵 사유들이 석연치 않다 이런 취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도 문제 제기를 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미선 재판관 비상계엄 이후 안가에 간 것이 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냐라는 물음을 어제 박 장관 탄핵소추, 탄핵 심판에서 질의했다고 하고요. 또 야당 의원을 노려봤다는 것은 정황만 가지고 주장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국회 측에서 그건 정황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송국업 본부장님, 이게 지금 박성재 장관도 그렇지만 기타 이제 많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있었는데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걸 헌재도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죠.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조차 이것이 좀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과연 탄핵 사유를 제시를 한 것이냐. 그래서 그 일종의 답변을 유도를 한 것이죠. 이것은 탄핵 사유냐 정황이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정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황이다. 그 이제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본인들이 볼 때도 어느 정도 좀 민망한 거죠. 네. 민망을 했고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유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런 네. 답변이 나오도록.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도 좀 황당하지만은 그 전에 어떤 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네.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9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기각 사유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탄핵 소추안이 너무 허술하다. 요건에 안 맞다는 부분이 아예 헌재에서 그때 그렇게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탄핵을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저를 뭐 노려봤다 이것까지 집어넣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계엄 빌미가 됐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탄핵 22번의 탄핵. 네. 지금 현재 29번. 네.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이 그냥 탄핵해서 어떤 심리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 지금 국무총리 직무도 정지가 돼 있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다 직무가 정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탄핵 사유가 정말 납득할 만하면은 이게 헌재에서도 심각하게 심리를 해서 파면을 하든지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나온 것처럼 탄핵 사유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국력 소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관조차도 빈약해 보이는 사유로 지금 소추가 된 박 장관의 어떤 그런 어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도 박 장관은 했습니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시키려 했듯이 탄핵들을 남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도 작심하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선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기춘 변호사님, 어제 이 박성재 장관의 공개 발언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제 거듭된 탄핵소추권 남용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장관의 말이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 어떻게 보면 예고편 성격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멘트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뭐 구조적으로 비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정도 국정 난맥상을 초래했다. 민주당의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부분도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탄핵 남발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형식상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헌법상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하면 해제되는 거거든요. 네. 해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제된 거 아니야. 이런 건 똑같은 논리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도 신중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오죽하면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를 설명을 통해서 그걸 정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소장을 재판부가 다 하나하나 뜯어서 정리시켜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미선 재판관 등이 이제 수명법관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특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안가에서 그 대통령 만난 부분은 아니 계엄 해제 이후에 어떻게 가담하냐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도 안 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그 재의결 설명을 하면서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결전에 나갔다고 탄핵한 거거든요. 그럼 표결전에 나갔다고 탄핵한 건지 아니면 노려봤다고 탄핵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결전에 나간 것은 표결전에 출석 의무가 있을지언정 그 사이에 표결전에 나간 거 갖고 탄핵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거기다 묻잖아요. 헌법상 헌법 65조에 따르면 출석 의무가 있는데 그럼 출석 요구를 했는지를 또 물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다음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사유를 보충하거나 재판부가 정리해주길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하나하나 보정하거나 할 게 아니고 네. 각하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조심해서 탄핵을 하는 거지 다 받아서 본인들이 정리해주고 나니까 그 뒤에 정리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따라 또 정리를 해요. 이건 원래 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재판소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신현영 의원님,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지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때 뭐 때문에 어떤 이유가 가장 컸습니까? 사실은 그날 비상계엄에서의 국무회의에서 같이 참여했던 부분도 있는 네. 것이고 특히 그 다음 날에 그 안가 회동회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실은 수사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에 박성재 장관이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지 가담을 안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관도 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신문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보고나 증언 감정을 할 때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야당이 질의했을 때 아니면은 그런 반박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중간에 퇴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려봤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는 다들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헌재에서도 그 국회 측에서 정황만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항목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 실제로 비상계엄에 얼마나 장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일부에서는 동부구치소 장에게 그 감금시설,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내란에 대한 지금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밝혀진 다음에 탄핵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혹시 또 조금 더 근거나 증거가 있었을 텐데. 그럼 탄핵 심판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형사재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에 가담한 근거들이 지금 명확하게 국민적으로 드러난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얘기하면 부분은 근거도 부족했는데 좀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도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을 했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정치적 판단도
민주당이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실 판단 뭐 지켜봐야 되고요. 그 결과를 또 겸허히 수용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탄핵 남발이다 박성재 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이 탄핵의 결과가 다 기각이 되게 된다면 그건 그것에 또한.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쪽에서 져야겠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이에 또 국정공백이 초래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이요, 이 탄핵 심판 마치고 나서 퇴장할 때도 자신을 향한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 다시 한번 강변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한 뭐 양측 공방이 함께 치열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한 게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택도 없는 탄핵 소추인데 그거에 대해서 뭘 답변하시겠어요? 정원이 좀